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을 받는다면 이란 제목의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외도 직면 후 외도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받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외도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그냥 받았다는 명분을 쌓거나 또는 경험을 쌓는 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외도 상담의 효과라든지 부부 상담의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모의 빨간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파란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가 공감이고 두 번째가 직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 상자에서 가로축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세로축은 치료 효과적인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치료 효과도 점점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감과 직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비율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라든지 격려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버물러져서 치료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비율이 커져야 되냐면 직면이라고 하는 비율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공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욕구도 강하고 욕망도 강하지만 이 직면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공감의 분량에서 직면의 분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가 높아지지 않는 그런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특히 직면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또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저항선이 되었든 저항감이 됐든 또는 저항이 되었든 상담에서 이런 저항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자존감이나 효능감이나 회복 탄력성 성장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공감 위주의 상담에서 서서히 직면 위주의 상담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담자들이 굉장히 경직되거나 의기소침되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또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상담을 딱 끊어버린다든지 또는 상담을 자꾸 기피하고 회피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요. 예를 들면 상담 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상담을 예약해 놓고 그 다음 주로 미룬다든지 이런 식의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공감만 받아서는 자존감이나 효능감이나 회복 탄력성을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직면을 해야만이 그 직면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부닥치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만이 특히 효능감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이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공감에서 직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항했을 때 벌어지는 거죠. 아울러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 성장도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그냥 한순간에 확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정서적인 부분도 관계적인 부분도 아주 희망적인 부분으로 굴러가던 것이 어떻게 되죠?
딱 멈춥니다. 어떤 분들은 멈추는 게 아니라 퇴행을 하죠. 뒷걸음질을 쳐버려요. 왜요? 아직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도 안 돼 하면서 원점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둥에다가 고무줄을 한쪽은 묶어 놓고 한쪽을 쭉 당겼어요. 그런데 이 고무줄의 장력이 완전히 늘어져서 이제 고무줄을 탁 놓더라도 바로 밑으로 뚝 떨어질 정도의 장력이 약해지면은 그냥 고무줄을 놓더라도 그 밑에 뚝 떨어지는데 아직 장력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을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 어디로 갈까요? 기둥 쪽으로 많이 가버리겠죠. 이와 같이 그냥 상담을 10 회기, 20 회기, 30 회기를 받았어도 이게 그 과거로 가려고 하는 탄성 또는 그런 뭐 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약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저항에 의해서 딱 멈추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과거로 확 돌아가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어떤 지점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공감에서 직면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 벌어진다. 아울러 이런 성장의 방해는 결국 내적 성숙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외도 때문에 나의 삶이 다 파괴되고 나의 어떤 존재가 다 파국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도를 극복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외도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 또는 외도로 인해서 상처받은 나의 어떤 내면의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외도 행위자는 다시금 외도를 하게 되고 외도 피해자는 그 아픔에서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공감만 계속 받고 위로만 계속 받고 격려만 계속 받고 유아기적으로 직면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적 성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도 극복을 못하게 되고 또 외도가 재발되고 또다시 외도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저항에 부딪혔던 분들은 상담사를 바꾸거나 상담센터를 바꿔서 다시 새롭게 다른 곳에 가서 치료적 작업을 재도전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또다시 멈추게 된다? 직전에 상담받았던 그 부분, 그 멈췄던 그 부분, 저항했던 그 부분에서 딱 멈춥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담사를 교체하거나 또는 상담센터를 바꿔가면서 일명 상담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의 상담을 뭐 짧게는 1-2 회기, 길게는 뭐 10 회기, 20 회기 한 다음에 내는 결론이 뭘까요? "아유 상담해도 봐도 아무 의미 없더라. 상담 효과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노력도 안 하시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일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가만히 여러분들이 감정을 좀 이입하지 마시고 좀 드라이 시켜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한 10 회기 20 회기 상담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담사가 직면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이 듣기 싫었고 그 말이 왠지 나를 좀 추궁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 때문에 마음속에서 뭔가 욱 하고 올라와서 '에이 안 해. 응?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담사인데 뭐 하려고 상담받아.' 하면서 툭 끊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 그게 내가 저항선에서 이 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불편합니다. 이것이 아주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면 그런 거 직면 피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나 나의 잘난 부분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못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가 상담 관계 속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즉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상당 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탐색한 걸 근거로 해서 피해자가 됐든 행위자가 됐든 당신에게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고 또 저런 강점도 있지만 이런 약점도 있다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특히 단점과 약점에서 직면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피해자였든 행위자였든 관계없이 말이죠. 이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다고 이 상담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걸 내담자들이 가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직면을 자꾸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도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결국 심리 상담이나 심리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완화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악몽과 같은 기억이 망각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밑바닥에는 내가 이 직면에 대한 두려움도 어 사라지고 따라서 이 직면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 즉 내적 성장과 성숙을 해야만이 외도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두렵고 불편하지만 이 직면을 회피, 기피, 도피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직면은 뭐죠? 회피, 기피, 도피의 대상이 아니고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자 상담 과정이라는 겁니다. 상담에서는 공감도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무엇도 주어진다? 직면도 주어진다. 그래서 피해자가 됐든 행위자가 됐든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 내면에 있는 욕구, 욕망, 탐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냉철하게 성찰도 하고 또 탐색도 하고 분석도 해야만이 외도 극복의 길을 가는 것이지 무조건 좋은 이야기 하면서 다시는 내가 외도 안 할 자신이 있다. 난 다시는 외도의 피해를 맛보고 싶지 않다. 이것만 되뇌인다고 해서 외도 극복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울러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도 직면 후 피해자가 됐든 행위자가 됐든 내적 성장과 성숙을 해야 외도 극복의 길을 갈 수 있고 외도 재발을 예방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촉매적인 과정이 뭐다? 바로 직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막연히 내가 외도 직면 후에 좋은 생각하면 극복되겠지. 또는 긍정적인 활동을 하면 극복되겠지.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직면이라고 하는 과정을 내가 놓쳐버린다. 회피한다. 기피한다. 도피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근원적인 만성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피부 껍데기에 나온 상처만 연고를 살짝 바르면서 아주 대증요법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그리고 아주 암묵적으로 숨어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발굴하지도 못하고 치료하지도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외도한 사람이 또 외도하게 되고 한 번 외도 피해 보신 분이 또 외도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도 직면 후에 개인 상담이 됐든 부부 상담이 됐든 이런 외도 상담을 받으신다면 내가 공감만 받아서 위로받아서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직면이라고 하는 것, 즉 내 자신에 대해서도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속에 있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아주 그 잠재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취약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상담사와 함께 깊게 성찰을 해 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부부 상담 또는 외도 상담을 받으셔야만이 효과를 보시지, 그냥 외도 내용만 상담에 나와서 "선생님 이런 행위 했잖아요, 저 사람이." 응? 이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런 행위만 없었어 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되뇌이는 것은 사실은 초반에야 상담사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내담자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치료적 작업을 가기 위해서는 그거보다는 직면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가정법 같은 걸 안 쓰는 것이 내가 직면하는 겁니다. 외도만 없었다면, 그때 저런 것만 안 했다면, 그건 과거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과거 가정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 가정법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이미 굳어진 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을 만약에 쓰신다면 그분은 직면이란 과정은 하지 않고 오로지 '나는 공감만 얻고 싶어요.' 하는, 어떻게 보면 유아기적인 심리 상태다. 비록 외도와 직면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피해자들 중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을 극복하려면 직면이라고 하는 과정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을 받는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